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칡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칡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칡순이 있고 칡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녀가 묵어야 할 재료 부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뿌리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음으로써 여성들한테 이제 갱년기라든가 이럴 때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약재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칡을 보게 되면 그 순이 굉장히 빠르게 나무에 감고 솟구치족 지솟고 감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힘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칡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아주 좋은 약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칡순을 갖다가 갈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녹용하고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근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해서 많이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이제 요즘에 은근키를 갖다가 개발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임실 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은근키 파스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사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임시뿐만 아니라 그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산 이쪽에서 이제 은근키를 많이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은근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시, 폐 좋은 산야초는 뭐 모가라든가 배, 곰보배추, 돌배 등이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모가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만들 때에 주의할 점이 저한테 배우기 전에 이제 모가를 접한 분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모가가 액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섞어서 담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모가가 있게 되면 노랗게 변하게 되고 노랗게 변하게 되면 미끌미끌한 거 코팅이 되어 있는 사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가 같은 경우에도 과일 열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덜 익었을 때에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게 되면 액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지방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기, 육고기를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배에다가 재워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뭐랄까 질감이 아주 좋은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보게 되면 그 육고기 속에 있는 지방이 이제 분해가 돼서 완화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곰보배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지라든가 천식이라는 폐에 굉장히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신약이 잘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들녘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는 이 곰보배추를 채취를 해서 말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차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많이 보이는 것이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가장 빨리 감기라든가 폐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이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한 달 정도가 이제 고사하고 그 나머지기는 전부 다 살아있는데 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감기가 걸릴 때 대부분 한절기 때에 이제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에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고사한 시간을 대부분 보게 되면 장마가 왔을 때에 꽃이 다 피고 씨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장마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씨가 열려 있는 것이 장마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요것이 금방 한 달 이상 지나게 되면 싹이 금방 다시 돌아나서 겨울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여름에까지 장마 올 시기까지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기라든가 아니면 폐가 안 좋았을 때 그 계절에 다 살아있음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좋은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둥글레라든가 산달래, 뭐 별꽃 이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방광에 좋은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이제 남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야간문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갱이라든가 팔년초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모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음료로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야간문을 갖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대력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리광이라고 얘기도 해요. 대력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간문을 묻게 되면 갑자기 힘이 솟는다고 해가지고 대력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야간문을 묻게 되면 빛이 난다고 해서 천리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만큼 이제 좋은 약재로서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효소를 만들거나 술을 만들거나 차를 만들어서 응용하게 되면 건강을 이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못지않게 이제 질경이라든가 한련초, 질경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많이 모아왔던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된장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 봄에 싹을 채취를 해서 된장찌개, 국이라든가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서 된장하고 문쳐 먹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약재로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련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름으로서는 이제 먹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재료는 지금 모 회사에서 염색약으로 굉장히 많이 약재로 활용하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료를 갖다가 잎을 갖다가 순을 꺾거나 찢게 되면 금방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초라고 하는데 그 흰머리가 이제 검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로서 특히 이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약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의 논이나 아니면 들녘에 굉장히 많이 자세가 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바이러스에 좋은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오이풀이라든가 뭐 산초, 환상등쿨, 어성초, 삼백초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한삼등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한 풀로서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산야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 못지않게 좋은 것이 화병. 요즘에 이제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화가 많이 미쳐 스트레스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려서 달여서 먹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토피 이제 피부라든가 바이러스 이쪽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관절에 좋은 산야초를 보게 되면 새무릎지기, 우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살이라든가 음나무, 얼음덩굴, 골장토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술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많이 이제 써왔던 재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담아서 많이 사용해왔는 사항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효소를 만들거나 차로 만들게 돼도 그 못지않게 효능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살이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차를 만들거나 효소를 만들었을 때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뼈 관절이라든가 당뇨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재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에 좋은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돼지감자라든가 약혼, 그 다음에 달개비, 투릅씨 등이 있는데 우리가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알고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돼지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로 쓰기 위해서 들어왔냐 하게 되면 사료나 이제 술을 만드는 원료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세법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풀리면서 쌀을 갖다가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돼지감자를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돼지감자를 그냥 방치해 둔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데서 이 돼지감자를 갖다가 먹여보니까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돼지감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돼지감자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못생겨서 뚱딴지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졌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돼지감자의 이름은 국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눌린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당뇨에 굉장히 좋은 약재로 활용하는데 이것을 효소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고요. 그거 아닌 것은 차로 하면 되는데 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갖다가 썰어서 말려서 요즘에 보게 되면 올장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뻥튀기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갖다 주게 되면 뻥튀기를 튀겨서 차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것으로 나타날 좋은 차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달개비 같은 경우에는 습지에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이제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보게 되면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달개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또 다른 이름은 닭의장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에 좋은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풀이라든가 달맞이, 까마중 등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까마중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종 암치료제로 많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중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재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야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우리의 오장 육부에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산야초의 효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